안녕하세요. 모자 디자이너 이호입니다. 요즘 기온이 올라가면서 햇살이 강해지고 있잖아요. 이럴 때면 많은 분들이 자외선 차단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모자의 자외선 차단이 얼만큼 되는지, 어떤 모자를 골라야 자외선 차단이 잘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아웃도어 브랜드나 스포츠웨어 브랜드처럼 기능성에 중점을 두고 제품을 제작하는 경우에는 자외선 차단 원단을 직접 개발하기도 하고, 또 제품을 제작한 뒤에 시험소에 보내서 자외선 차단 지수에 대한 검사를 하기도 하고, 세탁 후에 자외선 차단 지수가 얼만큼 변화하는지에 대해서 시험 결과를 얻어서 그걸 마케팅에 홍보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스포츠웨어 브랜드나 아웃도어 브랜드에서 나오는 모자들은 자외선 차단 지수 택이 달린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이 모자가 자외선 차단이 되는구나 라고 알 수 있는데, 일반 패션 브랜드들 같은 경우에는 많은 디자인을 만들고, 특히 저희처럼 이렇게 맞춤 서비스를 한다든지 소량 제작을 한다든지 하는 브랜드들은 현실적으로 비용적인 부분이나 절차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걸 감당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패션 브랜드들에서 내는 모자들은 도대체 이 모자가 자외선 차단이 되는지, 얼마만큼 되는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가지시거든요. 자외선 차단 택이 달린 모자들만 자외선 차단이 되는 걸까요? 자외선 차단에는 물리적 차단과 화학적 차단이 있는데요. 물리적 차단이라고 하는 건 원단으로 몸을 감싸서 태양으로부터 직접 몸에 자외선이 닿는 것을 막아서 차단하는 방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외선 차단 택이 있든지 자외선 차단 택이 없든지 상관없이 모자를 쓰는 것만으로도 자외선은 차단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우리가 여름에 태닝을 하잖아요. 수영복을 입은 부분은 타지 않고 하얀데 수영복을 입지 않은 부분은 까맣게 태닝이 되어 있잖아요. 그것처럼 물리적으로 막아서 차단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외선 차단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거든요. 이거에 따라서 자외선을 좀 더 많이 차단하느냐 덜 차단하느냐의 차이가 있는 거죠. 물리적 차단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는 원단의 밀도, 원단의 두께, 원단의 색깔, 원단 종류에 따라서 달라져요. 첫 번째로 원단의 밀도인데요. 촘촘하게 짜여진 원단이 느슨하게 짜여진 원단보다 투과율이 낮으면서 더 자외선 차단을 잘 하겠죠. 그러니까 니트 원단보다는 촘촘하게 짜여진 직조 원단으로 만들어진 모자들이 더 자외선 차단율이 높고요. 그리고 직조 원단이라 할지라도 거즈 원단보다는 트윌 조직보다는 데님 조직이 아무래도 탄탄함이 다르다 보니까 더 밀도가 높은 아이들이 자외선 차단이 잘 된다고 보시면 돼요. 두 번째로 영향을 주는 요소는 원단의 두께예요. 원단이 두꺼울수록 아무래도 자외선 투과율이 낮겠죠. 세 번째로 영향을 주는 아이는 원단의 컬러인데요. 많은 분들이 밝은 색은 열을 반사한다는 생각에 시원하기도 하고 자외선 차단이 잘 된다라고 생각하셔서 화이트나 아이보리 모자를 선호하시는 경향이 있는데요. 실제로는 자외선 차단에 있어서만큼은 어두운 컬러들이 자외선을 잘 흡수하고 차단력도 높아요. 그래서 검은색이나 네이비 같은 어두운 컬러를 선택하시는 게 자외선 차단에는 더 도움이 되는데요. 대신 열을 잘 흡수해서 더울 수 있으니까 이건 원하시는 포인트에 따라서 색깔을 골라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번째로 영향을 주는 요소에는 원단의 종류가 있는데요. 면이나 만은 흡수성이나 통기성이 좋은 만큼 자외선도 잘 투과되기 때문에 나일론이나 폴리에스터 같은 합성 섬유보다 자외선 차단력에 있어서는 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자외선 차단만을 고려하신다면 폴리에스터나 나일론 같은 원단들이 조금 더 자외선 차단이 잘 되고요. 꼭 천연 섬유를 선택하고 싶어요 라고 하시면 울을 추천드려요. 울도 두꺼운 울만 있는 게 아니라 썸머울처럼 여름에 착용하실 수 있는 울도 있으니까 천연 섬유를 착용하고 싶으시다면 울 소재의 모자를 찾으시기를 추천드려요. 앞에서 말한 것들은 다 모자를 착용하기만 해도 일정 수준 이상의 자외선 차단을 할 수 있는 물리적 차단에 대해서 이야기해 봤는데요. 그 다음은 화학적 차단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화학적 차단에도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선크림을 바르듯이 섬유
섬유에도 자외선 흡수제나 자외선 차단제를 도포시켜서 UV 코팅을 해주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외선 차단제나 자외선 흡수제를 분자 단위로 결합시켜서 원단을 직조해서 자외선을 흡수하거나 자외선을 반사시켜서 자외선을 차단해주는 방식이에요. 자외선 흡수제로는 벤조트리아졸, 벤조페놀 같은 화학 성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성분들은 자외선을 열로 변환시켜서 자외선을 없애주는 역할을 해요. 이런 성분들을 폴리에스터나 나일론 같은 합성 섬유에 결합시키거나 겉면을 코팅하는 방식으로 사용하게 돼요. 그 다음으로 자외선 차단제에는 산화아연, 이산화티타늄, 세라믹 파우더 등이 있는데요. 이러한 성분들은 자외선을 산란시키거나 반사시켜서 자외선을 차단해주는 방식이에요. 이 성분들을 표면에 도포하거나 미세입자로 혼합시켜서 사용하게 돼요. 물리적 차단에다가 이런 화학적 차단을 더하면 더 강력하게 자외선 차단을 할 수 있겠죠. 우리가 화장품 살 때 보면 자외선 차단이 얼마만큼 됩니다 라고 지수가 써져 있잖아요. 모자에는 이런 지수가 없나요? 라고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모자나 옷에도 그런 지수가 있어요. 바로 UPF인데요. UPF가 50 이상이다 라는 말은 자외선 차단이 98% 이상 가능하다, 즉 피부에 통과되는 비율은 2% 미만이다 라는 이야기거든요. UPF가 30에서 49 사이라면 자외선 차단은 96에서 97% 정도, UPF가 15에서 29 정도라면 자외선 차단은 93에서 95% 정도라는 이야기예요. 또 막상 이렇게 숫자로 이야기하면 마음에 안 와닿으실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예시를 준비했어요. 우리가 보통 입는 면 티셔츠 있잖아요. 면 티셔츠의 경우에는 UPF 지수가 보통 평균적으로 5에서 15 정도라고 해요. 5에서 15 정도면 자외선 차단은 80에서 93.3%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이렇게 들으시면 그럼 UPF 지수가 무조건 높은 모자를 사면 되겠네요 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UPF 지수가 영원한 게 아니라 계속 감소하거든요. 섬유는 플라스틱처럼 딱딱하게 고정되어 있는 형태가 아니잖아요. 아무래도 플렉서블 하다 보니까 사용을 하게 되면 이 직조감이 늘어나게 되면서 자외선 투과율이 높아지게 되고 자외선 차단력은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거기다가 UV 코팅을 한 제품이라면 세탁과 마찰에 의해서 UV 코팅이 벗겨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구매했을 때보다 UPF 지수가 현격하게 떨어지게 돼요. 그리고 분자 단위로 자외선 차단제나 흡수제를 결합시켜 만든 섬유 같은 경우에도 마찰에 의해서 섬유가 손상되면서 자외선 차단력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럼 어떤 제품을 선택해야 조금이라도 더 UPF 지수를 오래도록 유지할 수 있을까요? UV 코팅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구매하셨을 때는 UPF 지수가 높았다 할지라도 사용하고 세탁하면서 UV 코팅이 쉽게 벗겨지고 점점 UPF 지수가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제품들보다는 아무래도 자외선 차단제나 흡수제를 분자 단위로 결합시켜서 만들어 나온 상품인 쿨맥스나 선쉴드 같은 기능성 제품을 사용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UV 코팅이 된 제품들을 고르신다 하더라도 면이나 마소제보다는 나일론이나 폴리에스터 같은 합성 섬유를 고르시는 게 섬유의 늘어짐도 적고 세탁의 민감도도 낮기 때문에 조금 더 UPF 지수를 오래 가져가실 수 있는 아이들이에요.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제품이 있는데요. 바로 스트로나 라피아 제품의 UV 택이 달린 아이들이에요. 라피아나 스트로 같은 경우에는 천연 섬유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외선 차단제나 흡수제를 결합시켜서 자외선을 차단하는 방식이 아니라 UV 코팅을 해서 자외선을 차단해주는 방식이거든요. 그런데 라피아나 스트로 같은 경우에는 섬유 표면이 거칠기도 하고 흡수성이 있기 때문에 균일하게 코팅을 하기가 어려워서 코팅의 내구성이 떨어져요. 그리고 UV 코팅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말했듯이 사용감에 의해서 벗겨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자가 너무 예쁘다면 구매하시지만 UV가 차단된다는 이유로 모자를 구매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제 의견을 좀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만약 저는 러닝이나 골프 같은 장시간 야외 활동을 하는 스포츠를 즐기고요.
저는 햇볕 알러지가 있고 아니면 저는 햇볕을 절대로 봐서는 안 되는 피부 질환을 가지고 있어요 라고 하신다면 그런 분들께 추천드리는 모자는 패션 브랜드의 모자들이 아니라 아웃도어 브랜드나 스포츠웨어 브랜드에서 자외선 차단 원단으로 만든 UPF 수치가 정확히 기입된, 그리고 UPF 수치가 세탁 후에 얼만큼 변화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상세히 적힌 그런 제품을 구매하시기를 추천드려요. 근데 그런 경우가 아니라 그냥 평소에 쓰실 모자를 고르신다면 내 눈에 예쁘고 나에게 잘 어울리는 모자를 구매한 다음 선크림을 함께 바르고 착용하시라고 추천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완벽하게 자외선 차단이 되는 제품을 고른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사용에 의해서 그 UPF 수치가 떨어지게 되어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제가 자외선 차단을 위해서 어두운 색 모자를 골랐어요 라고 하신다면 그건 또 열을 잘 흡수하기 때문에 밝은 색 모자보다 더우실 거고, 폴리에스터나 나일론 같은 소재를 자외선 차단을 위해 구매했어요 라고 하신다면 또 흡수성이나 통기성이 면이나 마 같은 천연 소재들보다는 떨어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덥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했을 때 모든 것을 만족시키는 제품은 아직까지는 잘 없기 때문에 그냥 내 마음에 드는 제품, 내가 예뻐 보이는 제품을 구매하시기를 추천드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여러분이 모자를 구매하러 가셔서 자외선 차단 택이 달려있다 할지라도 정확하게 UPF 수치라든지 세탁 후 UPF 수치가 얼만큼 변화가 있는지에 대해서 적혀있지 않은 제품들은 시험소에 보내서 UPF 수치에 대한 결과를 얻은 제품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그저 마케팅으로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혹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요즘 영상 올리는 주기가 조금 길어졌는데 그럼에도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좋은 댓글을 남겨주셔서 힘이 되고 있어요. 오늘도 좋아요와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에도 모자에 관한 흥미롭고 재미있는 이야기 담아서 올게요. 감사합니다.